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잘알 영감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죠. 이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라고 합니까? 이걸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한 가지 결점은 제가 뭘 좀 가르칠 때 보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다만 장점이 조금 더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것은 논어 학위편의 제 12장인데요. 공자의 그 나이 좀 많은 제자, 유자, 유약이죠. 이름은 유약입니다. 성이 유씨예요. 요즘 유씨가 별로 없는데 이때는 옛날에는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지용이 화위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라는 것은 다 아십니다만은 우선 이 보일 시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옥인데요. 이 옥을 통에 넣어 가지고 이 제기에 넣어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의 이 모양이죠. 이것이 발음이 예도 되고, 이 풍도 됩니다. 이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줄여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글자에도 역시 예도 되고, 풍도 되고,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이 옥을, 풍성한 옥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라는 것은 처음에는 신에 대한 이 경배, 경외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위대한 인문주의자인 공자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것도, 인간에 대한 외경 혹은 인간에 대한 존숭, 존왕 이것도 예를 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자가 위대한 겁니다. 신과 인간을 동격에 동열에 두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자인 유자가 말하기를 이 다 공자님에게 배운 말이죠. 예를 용이라는 건 쓸 용자인데 운용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화가 귀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라는 이 의식, 그러니까 예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예입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일본의 동경대학의 와다나베 히로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양식, 예라는 것이 말이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체적 양식, 이것이 예다, 이렇게 보는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자는 이 예를 인사지의측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요즘 말로 설명하기 참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인데 필요한 구체적인 양식, 좀 형식적인 면이죠. 이것이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화가 귀하다. 이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화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원래는 이것 대신에 이것이 있었어요. 이거 대신에.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죽관악기 필이에요. 필이고, 이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입입니다. 보는 입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이죠. 근데 뒤에 이것이 빠져버리고, 이 묘화가 들어가서 발음 보호가 됩니다. 이건 발음 기호예요. 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뒤에 더 약자로 줄여가지고, 이런 글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사람의 입이 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입이 변한 거예요. 나머지 다 생략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기 관악기 몇 개의 생황 같은 거기에 구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망문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뭘까요? 억지로 추측을 해서, 입에 쌀을 넣으니까, 편하고 좋지 않느냐. 입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냐. 먹방.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학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엉터리 추측이죠. 그래서 이 예를 운영하는 것에는 화가 가장 귀한 것이다. 예는 굉장히 유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은 형식적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 조화와 화해, 이런 것을 해야 그것이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왕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공자가 선왕이라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같은 위대한, 그러니까 이 패권으로서 뭐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왕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선왕들이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할 때, 세상을 다스릴 때, 이럴 때, 이 화위귀, 이것을 이 사자, 미덕으로 여겼다. 미덕이다. 이 미라는 것은 미덕도 되지만 최고의 이 경지로 여겼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유지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소대를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뭐 큰 일만 이 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모든 일은 화를 중심으로, 화가 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저것이다 이것이죠.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관리나 지위가 높은 귀족이나 이런 뜻으로 보게 돼요. 모든 이 다스리는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은 유소불행,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운영하는데 화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화이화. 이 지화이라는 것은 화를 알아서 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문제라도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지 뭐 시비 장단 이런 걸 다 떠나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화이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불이래절지, 예를 가지고 이 화유기라는 것을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절이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이거 대나무에 마디잖아요. 이 마디가 절이에요. 그래서 관절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서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자의 말씀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비를 하지 않고, 시와 비를 정확히 가리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다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러한 자세, 이거는 유학에서 크게 금기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 예지를 얘기할 때 이 지자에다가 지를 설명할 때, 지자 있죠? 뭘 말합니까? 시비지심이에요. 시비지심. 그 시를 시라하고 비를 비라 하는 시비지심. 이것을 지라고, 인간의 인의 예지할 때 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비 하지 맙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시비는 확실히 하고, 시와 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하든지 포용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저 어물쩍,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하는 이러한 것은 유학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유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복습 삼아서 읽어볼까요? 예.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위기하니 선왕지도가 이것을 이 사자입니다. 예. 이것이죠. 화위. 이것을 미덕으로 화위미라 삼았다. 소대유진이라 그러죠. 유소불행하니 지화이화오 불일에 절지면 역불가행이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좋은 게 좋지, 뭘 그래 따지고 그래. 이것은 어쩌면 이게 이 도가적인, 그 노자장자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꼭 정확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학에서는 통하지 않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시와 비를 확실히 가리고 알고, 그 다음에 포용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 그거는 정말 인간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사회에도 알고 보면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공자와 공자 학단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자의 말씀이긴 하지만 공자님의 사상이 푹 담겨 있는 한 말씀을 올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